이 시간에 해드릴 그 사진가는요, 아우구스트 잔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중물주의 사진에 대해서 알아봤죠. 신중물주의라는 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신중물주의 사진의 포문을 연 사진가 엘버트 랭거파츠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그 마지막 말미에 제가 신중물주의에 영향을 받은 또 인물사진가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인물사진이 대부분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인물사진들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이 신중물주의 영향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인물사진가들이 또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진가가 이 아우구스트 잔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아우구스트 잔더도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 이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 독일 의 탄광출에서 태어났대요. 1876년에 이게 독일의 탄광출에 태어나서 당연히 아버지는 강부였고, 이 잔도도 어린 시절에는 강부일을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부일을. 그러다가 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런 광산촌에 이 광산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찍고자 하는 사진가 슈맥이라는 사진가가 있는데요. 이 광산촌 사진을 찍으러 슈맥이라는 사진가가 왔을 때 그를 쫓아다니면서 심부름도 해주고 하면서 이 사진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진을 배우게 되고 사진에 입문하게 되는 그런 사진가가 이 아우구스트 잔더예요. 그래서 물론 이 아우구스트 잔도도 이 초창기에는 이제 사진관을 여러 군데 내죠. 사진관을 처음에 오스트리아에다가 사진관을 냈고, 그다음에 1910년에 1914년에는 독일에 있는 뀼른이라는 데서 사진관을 운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이 사람이 뭐 사진적인 철학이나 목적 이런 거보다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그 회화적인 사진풍의 작업들을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신중물주의의 대표적인 인물 사진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아우구스트 잔더라는 사람은 그런 경우 그렇게 해서 이제 사진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2차 대전 전후로 해서 독일의 사회상을 다양한 추상 사진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그려낸 그런 사진가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 이 아우구스트 잔더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요게 이 아우구스트 잔더의 그 암실 작업 모습입니다. 그 암실이 굉장히 크고 깨끗하고 정리가 잘 돼 있는 그런 암실에서 작업을 했어요. 이 원본 사진,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요 사진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여기 지금 전체 화면이 다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상당히 약품도 많고, 아주 요즘 봐도 부러울 정도의 그런 암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이 아우구스트 잔더인데, 이 아우구스트 잔더는 평생 인물사진만 찍은 사진가인데, 이 사람은 사회주의 예술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주의 예술에. 사회주의 예술이라는 게 뭐냐면, 예술가들에게 혁명적 발전 과정에 있는 현실을 아주 진실하고 충실하고 또는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는 이런 형태의 예술론이 이 사회주의 예술론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 철저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해야 된다는 게 이 사회주의 예술론의 목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아우구스트 잔더 자체도 이런 사회주의 예술론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자신과 같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인물들을 사회적 불의로 폭넓게 찍어 나가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독일 민중 전체를 기록으로 남기려는 아주 거대한 계획을,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추진을 합니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그래서 1910년에서 1930년까지 20년 가까이 작업을 계속 진행해 오면서 2,500점이나 넘는 그런 인물사진 작업을 완성을 하죠.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건 아니고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20여 년 동안 2,500점의 인물사진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작업을 했던 그런 사진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사회적 객관성을 지향하면서 이 모델들한테 스스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포즈, 이걸 취하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인 포즈와 행동을 하게끔 하고 사진을 찍는데, 일단 뒷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신중물주의의 인물사진의 특징이요. 신중물주의 인물사진의 특징이 이
머리는 고정되고, 그러니까 시선은 정면을 응시하고 표정은 무표정하게 하는 게 이 신중물주의 사진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웃고 미소를 짓는 거는 사진 자체 또 주의가 굉장히 산만하다라는 걸 그 냉정을 잃어버렸다라는 걸로 간주해서 그 사진에서 웃는 게 거의 없는 형태의 작업을 하는데, 지금 몇 장의 사진을 보았듯이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카메라 쪽으로 시선을 응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정 자체가 상당히 무표정한, 그러니까 사진 발명 초창기의 사진들에서도 굉장히 그 무서운 표정들이 많다라고 제가 이 초창기 사진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이 요즘으로 얘기하는 그 셔터 스피드 자체가 하이 셔터 스피드가 아니기 때문에 촬영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가 보니까 그 시간 동안 웃을 수가 없어서 눈을 부릅뜨고 최대한 눈을 감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에서 그런 무표정한 사진들이 나왔다라고 보면, 요 아우구스트 잔더가 찍었던 또 신중물주의의 영향을 받은 인물 사진가들의 사진에서 많이 보이는 이런 무표정한 표정, 또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는 요게 당시의 그 인물 사진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대신에 포즈나 이런 거는 자율적으로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 모델들, 그러니까 피사체들한테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모델의 직업에 충실한 모습으로 가장 객관적이면서 유형학적인 전형적인 자세의 틀로 표현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형학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아우구스트 잔더 사진을 아주 가장 특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유형학적 사진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종류와 같은 모양, 그 다음에 같은 형태를 가진 것을 일정한 포맷과 형식으로 모아서 찍는 사진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자체 요즘으로 보면은 이게 뭐예요? 그 공사 현장에서 이 벽돌을 옮기는 그 인부들의 모습인데요. 저 당시에는 저렇게 옮겼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이렇게 등에다 메고 다니는데, 이 아우구스트 잔더의 사진에서는 이렇게 벽돌을 나르는 사람의 모습인데, 요게 요 사진이 제 기억으로는 그 에드워드 스타이켄이 기획 전시했던 인간가족이라는 사진전에 출품된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1955년인가 그렇게 인간가족전에 아우구스트 잔더의 사진이 들어가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형태인데,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중물주의적인 그 경향이 강한 인물 사진의 포맷대로 촬영을 했다. 그래서 이 잔더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러니까 모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름 대신에 그 자신의 그 직업이 사진에 제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벽돌공, 뭐 농부, 변호사, 군인 이렇게 자신의 직업을 그 사진의 그런 그 제목으로 사용되는 이런 형태도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신중물주의 영향을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선은 정면을 보고 무표정한 표정이 가장 이 사진들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장의 사진들을 봐왔지만 거의 비슷한 그런 포즈가 비슷한 형태, 그래서 유형학적인 형태의 사진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형학적이라는 게 같은 종류, 같은 모양, 같은 형태를 일정한 포맷으로 형식으로 표현하는 이런 사진이라고 그랬죠. 그런 형태의 사진이 이 아우구스트 잔더가 가지고 있는 사진의 특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사람은 그 1927년에 일단 개인전을 열면서 이제 사진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29년에 이런 시리즈라고 하기에 이렇게 작업,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1탄으로 우리 시대의 얼굴이라는 사진집을 출판해요. 1929년에 우리 시대의 얼굴이라는 사진집을 출판하면서 인간의 문제, 또 독일 국민들의 정체성, 독일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해서 이 고민한 흔적의 그런 사진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우리 시대의 얼굴이라는 그런 사진집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뭐 신중물주의 영역에 의한 사진가 인물의 표정 자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선은 정면을 본다라고 돼 있지만 이 친구는 지금 웃고 있어요. 뭐 가로 이렇게 항상 어느 저기에서나 마찬가지로 예외는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 사진도 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936년, 이게 1929년에 이제 우리 시대의 얼굴이라는 사진집을 시작을 해갖고 1936년, 1939년에 독일의 국토, 독일의 민중 시리즈를 계속 펼쳐내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대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장기간 프로젝트로 작업을 추구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 강아지도 그렇고 그 아이들도 그렇고 상당히 무표정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카메라 렌즈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형학적인 사진이라는 게 같은 종류와 같은 모양 그리고 같은 형태를 가진 것을 일정한 포맷과 형식으로 모아서 찍는 사진이 유형학적 사진인데, 아우스 잔더의 사진에 아주 단정적으로 아우스 잔더의 사진적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유형학적인 사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년에 우리 시대의 얼굴이라는 사진을 내고 총 45권의 청소로 계속, 그러니까 총 45권의 대작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계속 작업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러니까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아우스 잔드의 사상이 굉장히 불온하다라는 그 타이틀을 걸어버리고 출판 금지하고 사진집을 금서로 해서 압수당하면서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정권이 나치가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작업을 못하는데, 더 재밌는 건 이 사람이 금서로 그다음에 불온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아주 굉장히 우수하고 능력 있는 독일인들을 너무 추하고 못나게 찍었다라는 게 그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잘 모르겠지만 군사정권 시절에는 노래 같은 게 금지곡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뭐 영화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검수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받아서 막 가해질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지만, 특히 음악 같은 경우도, 노래 같은 경우도 이 가수들이 음반을 발표했을 때 금지곡으로 설정이 되면 방송이고 뭐고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 금지곡 됐던 이유들을 지금 들어보면 상당히 유치할 정도로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형태로 금지곡을 시키는 게 있었거든요. 뭐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송창식이라는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왜불러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목도 왜불러고요. 반말, 어른들한테나 뭐나 반말을 조정한다 그래갖고 또 금지곡이 되고 뭐 하여튼 진짜 웃기는 형태로 금지곡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 아우구스트 잔더가 우리 시대의 얼굴을 출발로 해서 총 45권에 되는 대작 시리즈로 독일 민중의 시리즈를 작업을 하려고 했다가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그게 금서가 되고 사상이 나쁘고 불건전한 놈이다라고 평가를 받아갖고 사진집도 다 몰수가 되는 이런 상황의 이유가 우수한 혈통을 가진 독일인들이 너무 추하고 못나게 표현이 됐다라는 게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참 유치의 극을 달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탄압을 받고 이 활동 자체가 굉장히 제약이 상당히 많고요. 뭐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족 중에 일부는 끌려가서 죽고 감옥에 갇히고 자신의 작업실은 파괴가 되고 하는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까지도 몰려갔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독일 사진계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1951년부터 독일 사진계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1958년도에 독일 사진협회 명예회원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1961년도에 문화상을 받으면서 1964년에 이제 사망을 하는데 죽고 나서 한 5년 뒤에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회고전이 열리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다시 한번 얻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 아우구스트 잔더가 일생의 그런 그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그 평생 아까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인물 사진만 찍었던 사진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자신이 찍은 사진을 통해서 거대한 사회 구조 속에 놓여있는 인간상을 파악하라고 했다라는 점입니다. 카메라 앞에 서 있는 조직 속에 저마다 맡고 있는 사회적 역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 역할로 파악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직업이 이 사람들의 그 사진적인 제목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자신과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그 독일 민중 전체를 기록으로 남기려는 아주 거대한 계획을 갖고 추진했는데 그게 다 미완성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의 사진들은 역사적으로 아주 영혼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런 신중물주의 경향의 인물사진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정면을 바라다보고 무표정한 표정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조각에도 굉장한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조각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또 이 아우구스트 잔더와 같은 이런 포맷의 인물 사진 작업이 또 젊은 사진가들한테 상당히 또 영향력도 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또 인물 사진가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겠지만 앞에서 배웠던 몇 명의 인물 사진가들하고 또 다른 포맷의 인물 형태로 작업을 했던 그런 사진 형태다라고 또 그런 사진의 특징이다라고 이 아우구스트 잔더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중물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기존의 사진가들은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한 포트레이트를 주로 작업을 했는데 이 신중물주의의 영향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물 사진의 작업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진가들이 등장을 했고 거기에 대표적인 사진가가 아우구스트 잔더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Bye.